네, 시사 1번지 2부 함께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부에서 이정현 전 대표 만나봤는데 김영주 의원. 네. 이정현 전 대표의 전남지사 출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참 존경스럽다. 그렇게 한 평생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마다 않고 끝까지 가는 굉장히 그 지치고 힘들 만도 하고 특히 이제 이번 대선에서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국민의힘의 호남 득표율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자기의 어떤 주장과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대표 만나서 인터뷰할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네네. 그런 점이 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예, 자 그런데 뭐 쉽지 않은 도전이죠.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오늘 가장 큰 뉴스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경기지사 출마 움직임입니다. 윤희석 대변인, 네. 뭐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지만 당선인 대변인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오늘로 그만두고 또 배현진 대변인한테 넘겨주었다. 출마 선언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상 출마 선언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사실상. 예.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당선인 대변을 맡았기 때문에 출마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본인의 의지에다가 당선인도 뭐 허락을 해야 그것도 그렇죠. 예.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 당선인의 의지와 본인의 의지가 합쳐진 결과다. 뭐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장성철 교수, 네.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출마 선언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지금 사실 뭐 현재 가장 핫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맞습니다. 당선인보다 더 많이. 그렇죠. 인지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예. 또한 나와서 여러 가지 좀 똑똑하고 야무진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경기도민들한테도 이미지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당내 경선을 해야 될 텐데 네. 유승민 전 대표 지금이야 뭐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김동연 전 대표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지만 경선부터 일단 장애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뭐 장애 부딪혔기보다는 그걸 뭐 이겨내야죠. 솔직히 뭐 유승민 대표도 어제 또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아유 김은혜 대변인 나오시면 정말 경선 재밌어질 것 같다. 저 뭐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김은혜 대변인이 나옴으로써 민주당이 한 방 먹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경선 같은 경우에 대권 후보급 유승민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김은혜 이 두 명의 경선을 막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민들도 국민들도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보다는 확실히 다 경선 때부터 국민의힘에 관심이 집중될 거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겨낸다면 유승민 후보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은혜 대변인도 붐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송금주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김은혜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경선에 활력소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김동연 후보 출마 선언했고 조정식 의원 출마 선언하고 몇 분이 더 하실 텐데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도 흥행 요소를 더 만들어낼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색깔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될 텐데 뭐 이쪽 경선이든 저쪽 경선이든 그 색깔들을 얼마만큼 충분하게 실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도민들한테 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어떠세요? 얼른 그 정치적으로 보기에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일찍이 이제 깃발을 꽂았잖아요. 그리고 김은혜 대변인은 출마할 움직임이 그때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 당선인 대변인이 그 자리를 그만두고 출마하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얼른 생각해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유승민 전 대표 이렇게 지사 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당선인 대변인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중을 뭐 여쭤보지 않고
거직을 그만두고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나갔겠느냐. 따라서 일종의 당선자의 의중이 좀 실려 있다라는 것을 좀 프로파간다 할 수 있는 예. 어드밴티지를 충분히 가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 긴장 관계를 만든다. 그 긴장 관계가 사실은 활력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장성철 소장처럼 활력이 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김원혜 당선자 대변인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후광을 좀 입음으로 인해서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경기도에 마저도 말하자면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전략적으로 예. 있을 수 있고 그게 잘못 이제 관리되면 이게 여전히 이제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당내 파벌이 확산돼 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여파들이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더 가령 제가 이제 염태영 전 예. 수원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제대로 된 도지사감이고 밑에 조직력도 탄탄한데 자꾸 이제 큰 인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김동연한테 더 많이 이로운 형국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역학적인 관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송금주 네. 의원이 법률가시니까 그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당선인의 법적 지위가 뭔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선인 쪽에서 충남지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제 네. 기사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기도지사에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렇게 출마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당선인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대통령이면 몰라도 당선인 때는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정치 선거나 이런 개입에 걸리는 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건 없습니다. 당선인의 지위 자체를 우리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의 지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새로운 대통령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지위를 하게 되는데 여하튼 대통령의 지위에서도 이런 당내 그런 공천이나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 부분이 사실상 개입하는 것이지 그게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고 또 중립 논의에서 벗어나는 예.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뭐 이게 당선인의 의중이다. 공식적으로 당선인이 뭐 충북은 김태흠, 충남. 충남은 예. 김태흠, 경기는 김은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공천 과정에서 뭔가 법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그게 이제 공천 개입을 해서 정치 개입 금지에 걸리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뭐 한번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당선인이 뭐 본인의 의중을 뭐 드러냈다는 정도를 가지고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한 가지 김은혜 대변인은요. 이전에도 경기지사 출마설이 있었어요. 갑자기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 준비를 하셨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 또 하고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에 꼭 당선인이 뭐 나가라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고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충남에 내실 분이 적다는 게 지금 당의 생각이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물론 윤 전 대변인 말씀이 맞고 그런 부분에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외부로 그렇게 뭐 밝혀진다거나 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나 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장성철 교수 당선인 입장에서 중앙 정부를 이끄는데 지방 정부에 야당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신경 쓰이겠죠. 그런 것 좀 관심은 가질 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 본인의 핵심 측근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법안 처리라든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직접 지시 안 하더라도 알아서 다 하겠지.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욕심 있어가지고 출마한다고 하는데 당선인께서 너 나가지 마.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음. 그게 다 선택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막 구체적인 개입 뭐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예. 뭐 이건 그냥 뭐 그런 얘기들. 아무튼 경기지사가 좀 뜨거운 그런 판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지금 좀 시끄러운데요. 김영주 의원, 네. 당 내에서 계속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출마 선언을 놓고 반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어제 김민석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한 게 재밌던데 하산 신호 내려놓고 본인 혼자 등산한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옛날에 이제 우측 깜빡이 끼고 좌측으로 다 우측 가게 해놓고 본인만 살짝 빠져가지고 오늘은 다 헤어졌다 그러고 본인만 3차 가는 이제 그런 몰지각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표현을 떠나서 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제 송영길 그 전 대표도 서울시장 나올 수 있죠. 뭐 본인의 자유라고 보는데 다만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김남국이라고 하는 의원 몇 사람 이렇게 소위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이재명계와 뭐 말하자면 반 이재명계 예. 논란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측면이라서 송영길 대표도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지만 솔직히 뭐 서울시당 위원장 기동민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뭐 우원식 의원이나 뭐 저 우상호 의원이나 서울 지역에 다 뭐 김민석 의원이나 의원들끼리 다 뭐 거의 다 친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열어놓고 판단해보자. 정 사람이 없다면 나라도 할게. 이러면 충분히 그게 그 수긍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우상호 의원 얘기처럼 마치 이상하게 그냥 뭐 서울시장 후보 알박기 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대놓으면 누가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봤자 누가 전 대표하고 경선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나오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과정 관리가 좀 아쉬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송범주 의원 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험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이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 표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런 점에서 험지인데 그 험지에 가서 출마하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봤을 때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우리 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중진급 아닙니까? 근데 그 하산 신호를 내렸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대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울시장 출마 험지인데 어떤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이제 입장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같이 못했다는 거는 뭐 좀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지적받을 일이지만 그런 문제를 김민석 의원 정도에 있는 분이 뭐 본인은 하산 신호를 내놓고 자기는 출마하려고 한다 등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직 그 우리 민주당에 좀 더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5년 동안 우리가 어쨌든 탄핵 이후에 권력을 잡았고 민주당 정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했고 또 국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니까 뭔가 부족해서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분들도 있겠지만 정권을 바꾸고 싶어서 이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그 결정하고 그 당시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지는 논의들이 더 구체화되고 좀 치열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서울시장 출마론 가지고 한쪽에서는 왜 하산 신호 해놓고 너는 올라가냐 이런 식으로 다툰다면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송금주 의원께서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십자가를 진 어떤 독배를 마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십자가를 질 마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하실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험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는 구도라고 하면 저는 예. 뭐 그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은 독배라고 하고 실제는 영양제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희생인지 욕심인지 이게 한 끗 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본인이 대선 전에는 불출마하겠다, 기득권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라는 그것은 본인이 말을 바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당대표셨고
당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하고 이것이 과연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그 수습을 해나가는 수순이냐? 이거는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혼란과 갈등으로 비춰지는데 이걸 수습할 분도 부재하다. 이것도 민주당의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정치적인 꿈이었나? 서울시장 선거가? 왜 이렇게 욕심이 내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 부분은 뭐 인천시장까지 하신 분이고 뭐 5선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뭐 결정하고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이후의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또 뭔가를 바라는 과정으로 이걸 디딤돌 삼아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대권 플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 근데 사실 이제 쟁쟁한 인물들이 나오니까 관심이 더 커지기는 합니다만 보면은 뭐 연고가 없는데도 뭐 대구에 있던 유승민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한다든지 또 송영길 대표 인천인데 이렇게 서울시장 나간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지금 대통령 임기도 시작이 안 됐는데 마치 차기 대선 지역 예선을 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차기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바로 또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뭐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다만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도에 출마한 것은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여지가 좀 있는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연고도 없을 뿐더러 당을 대표해서 책임을 져야 되실 위치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 비난이 있는 것이고 4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4년 전에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출마를 했죠. 그분은 그야말로 독배를 그냥 스스로 마신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진짜로. 그건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과연 그와 똑같은 어떤 내가 희생하겠다 당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당의 간판으로 나가서 그래도 장렬하게 내 전사하겠다 이런 마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그 상황은 다르잖아요. 4년 전에 자유한국당과 지금의 민주당 상황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호 의원이 참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당대표가 전직 당대표가 버티고 있는데 누가 와서 경선을 하겠느냐.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민주당이 지금 기초 의원들 수를 넓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마치 개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지방선거의 의의가 거의 대색되거나 상실돼 있는 선거다. 왜 그러냐면 이미 대선 후보들이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공약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공약은 없고 내가 나가면 당선된 우리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할 사람은 나다. 그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 의원들이 뭐 몇 명 더 한다는 것 자체가 개혁이 아니에요.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아예 시의원이 홀수 달에는 구의원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층을 좀 줄여야 되는 오히려 그런 입장이고 지금도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의 수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책임 있는 여야가 깊이 있게 자치와 분권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마지막 토론에서 깊이 있게 얘기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기 위해서 왜 지방자치의 완결성이 중요한가를 인식하면 더 한 발 나아가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선거라는 것이죠. 장성철 교수님 시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냐 없냐의 갈림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경기도 지고요, 충청권에서 좀 패배하고 인천 지고 강원도에서도 박빙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 민심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판단 받고 현재 지지율이 기대감이 50% 이하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요, 2년 동안 다음번 총선 때까지 국정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가 될 겁니다. 의석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율을 뒷받침 받아야 국정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의석수도 적고 지지율도 적고 이러면 뭘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승리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의 진정한 대선 승리에 예. 하나의 진짜 주춧돌, 디딤돌 이것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선거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표를 던질 때 바로 그러한 어떤 그 과제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표를 던집니까? 아니면 하는 것이 예뻐서 표를 던집니까? 하는 것이 예뻐서 이제 던질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는. 왜냐면요,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지지율이 60% 초반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력한 각 진영의 강력한 지지층만 나와서 투표장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아유 그래 우리 윤석열 당선인 도와줘야지, 아니면 야 민주당 여기서 지면은 큰일 나니까 민주당 도와줘야 돼, 이런 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쁜 짓을 많이 해야 지지층이 많이 나온다. 한번 봐야지요. 어떻게 나올지. 송금지원께서는 대선 때 상황실 맡으셨잖아요. 네네. 그때 막판에 분석했을 때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뒷얘기지만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마지막에요. 예. 저희들이 굉장히 그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단일화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저희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통합정부론 그리고 정치개혁이라는 어젠다를 정확하게 던지고 거기에 진정성을 더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박빙의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하여튼 좀 아쉬운 선거였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상황실에 계시던 감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지방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지방선거 저희가 좀 불리합니다. 그러나 아직 두 달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고, 지금 장성철 교수님은 그 지방 정부의 구성과 중앙 정부의 구성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잘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은 힘을 문재인 정부에 줬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겁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어떤 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후보군이 아니겠습니까? 광역을 이제 주로 승부의 추로 보는데, 자 물론 지금 당선인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각각 이제 광역 17개로 보면은 뭐 중요한 서울은 뭐 오세훈 시장이 버티고 있고 부산은 박형준 시장이 있고 또 경기도도 이제 저희는 뭐 유승민, 김은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면은 또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결국은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선에서 이겼지만 예를 들어 이광재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또 어떻게 될 거냐. 승부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각각으로 나눠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봐서는 지지율 나오는 것보다는 수도권에서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뭐 다 가져간다 이런 말씀 못하지만은 그래도 예상하는 것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예, 지방선거 관심이 이제 슬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얘기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